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해서 계엄의 해제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소총과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장도리 등을 지참했다고도 했는데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과정도 재판 정 상황도 촬영이 금지되면서 직접 내용을 보고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내란으로 보는 것을 법리상 맞지 않고 군정과 쿠데타를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고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려던 국민들은 한밤중에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들을 받고 헬기가 국회에 내려앉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군 차량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평화적 메시지로 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린 평화 앞에서도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을 평화적이라고 하지 일상적 평화를 폭력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을 평화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범죄라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과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14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여수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최근 여수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그동안 내놓은 각종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여수시는 직장 내 비리나 비위, 갑질 사건이 터질 때면 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시청 공무원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면서 그동안의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예. 여수시는 지난해 3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비위를 제로화하겠다며 기존에 분리돼 있던 신고상담센터를 감사 담당관실로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에 들어갔고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조직 내 불합리한 행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특히 여수시는 신고나 상담, 조사 과정에서 입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신고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체계화해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여수시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여수시 감사 담당관실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여수시가 직원의 전보 조치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 여수해경은 지난 8일 시 감사 담당관실에 공무원 A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지난 2월 여수시 여성 공무원이 동료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월 말 남성 공무원을 분리 조치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 조치했는데 이 문제는 시 총무과의 이 같은 전보 조치에 대해 감사 담당관실에서 해경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기 전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 담당관실은 이번 사건을 먼저 인지했을 총무과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통보하지 않아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인데
여수시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이 민감한 사건이고 보안 유지나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여수시 감사 담당관실은 작년에 시스템이 바뀐 이후 첫 사례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라도 인지했으니 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나 심리적인 지원 활동을 할 것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자리했던 봉수대가 최근 철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를 설치하면서 봉수대를 없앤 건데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스페이스 워커를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설치하게 되면서 기존의 봉수대가 철거되자 이 주민들이 구봉산 봉화대 상징물은 지역의 역사적 상징물이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봉수대 상징물이 설치되었던 구봉산은 해발 473m 높이로 그동안 광양만과 여수, 순천,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일출과 일몰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사방이 트인 구봉산 전망대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자리했던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 의미를 간직해온 장소로 이번에 스페이스 워크 설치로 인해 광양의 역사적 상징성이 사라지고 말았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역사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양시는 이 봉수대 상징물을 다른 곳에 이전 설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스페이스 워크의 구봉산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은 구봉산이라는 산 이름 자체가 이 봉수대가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 봉수대 상징물 그러니까 봉수대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하니 실제로 개탄스럽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 주민들의 불만 표출에 대해 광양시는 봉수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만큼 역사성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새로 스페이스 워크가 설치되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고 인근 산책로와 숲속의 놀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시설과 연계한 관광 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일부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일부 행사 프로그램이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보다는 놀이문화 행사로 흥행성 위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문화재단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와 넷째 주에 남문터 광장에서 다 함께 즐기는 광장문화 콘서트 에어놀이터와 한마음 명랑운동회, K-팝 댄스 챌린지, 남문터 물놀이 세잔치, 민속놀이 한마당, 가을밤의 광장극장, 남문터 한마당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이름들만 쭉 들어보면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런 구상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이 4월 행사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관련 행사에 대해서 집회 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면서 취소가 되기도 했다고요? 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주 토요일인 12일에 첫 번째 행사로 에어놀이터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 사전 신청자가 850명에 이를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문화재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홍보를 했는데 진행자님 말씀대로 선관위에서 주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결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예. 지역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단이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행사 추진에 주력해야 하는데 단순한 흥행성이나 놀이 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권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 즉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이세은 순천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후에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셨고요. 지금 3년이 다 돼 갑니다. 요즘 소회가 좀 어떠세요? 저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사실 어렵게 저를 뽑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남 유일의 보수 시의원으로 순천 시의회에 입성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지금은 좀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계엄 이후로 좀 의정 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는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원님께서도 지켜보셨죠, 생중계로? 저는 사실 그때 유관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면담 중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 시간에요? 네. 그래서 그 면담 시간을 좀 어렵게 잡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면담 중에 밖에 직원분들이 좀 웅성웅성 하시면서 좀 박수 치시는 소리 듣고 그때 이제 양해 구하고 이제 기사 보니까 그때 인용이 됐었습니다. 예.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저희 윤 정부의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저희 순천과 전남에 정말 많은 도움을 사실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상욱 의원 정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공식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 중앙당 차원의 어떤 공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다만 국민의힘 제가 선출직 지방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사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예. 국민에 대한 사과가 중앙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는가요?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좀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 어떠한 권한이 있거나 중앙당에 어떤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직접 좀 들으셨어요? 엄청 들었죠. 어떤 말을 좀 들으셨어요? 최근에? 계엄 이후에 말씀하신 거 아니면 지금 요즘 말씀하신가요? 뭐 둘 다요. 계엄 이후에는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뭐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지하시지 않으셔도 저를 국민의힘이지만 저를 좀 이렇게 뜻있게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혹시라도 제가 뭐 사퇴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또 공격당할까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한 달 동안은 좀 현실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계엄 이후에요? 왜냐하면 막 저희 당에서 무수한 노력을 사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부응을 이제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나름 제가 3년 동안 정말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와르르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전에 또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트라우마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좀 다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걸 넘어서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요구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목소리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다른 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2월 밤 계엄이 선포되었던 밤에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가장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내셨던 분이 국민의힘 전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예. 예, 즉각 계엄을 반대하셨고 계엄 해제를 표결로 적극적으로 이끄셨던 분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또 당의 의사결정에 사실은 주체로서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또 저지를 했었어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 당원이 아니고 당대표로서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계엄 정당이란 단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 인용으로 정치적 판단을 받아 지금 책임을 지셨거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도 마찬가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중이고 그 판결에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당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아까 지역민들의 여론 비상계엄 이후 말씀 주셨고 탄핵 이후에 이렇게 좀 책임을 국민의힘도 져야 한다라는 여론들도 듣고 계십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기 전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 여론은. 예. 그런 여론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 이제 인용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듣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의원님 들어보니까 전남 샤이 보수 찾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입니까, 이건?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팔로우랑 친구랑. 그래서 되게 저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시민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와 많은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패친분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페메로. 한동훈 지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순천 분이 계시다. 제가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연결이 됐어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지역에서 저희 보수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찾았거든요. 찾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뭐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되게 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좀 더 몰랐던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겠다라는 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올린 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시는 저희 패친 분들께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시는데 순천에 사는 그 지지자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제가 해주면은 그분과 잘 소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되게 좋으시고요. 연락 오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전남에 살고 있는 내 모 지인이 네네 그렇죠. 보수 지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연결을 제가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당원 가입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지지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당원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또 정보를 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역에서 이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역에서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그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지역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정말 강한 민주당 지지 텃밭에서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역할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일당 독재를 이제 저지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제가 또 보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또 보수 지지자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또 지지자분들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전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샤이 보수 찾는 캠페인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아, 예. 계속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재밌었던 일이 예. 뭐가 있었냐면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제 당원분들을 뵀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카드 뉴스 안에 100% 비밀 보장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네. 워낙에 잘 안 나오시니까. 아, 신분을 비밀로 예,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놀랬었었나 봐요. 아, 그 정도로 이 전남 지역에서 보수로 활동하기 힘드냐. 예, 그래서 저야 어차피 선출직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굴 내밀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전하니까 되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100% 비밀 보장까지 이렇게 내세우고 계신 이 보수 기초의원으로서. 확장이 돼야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일하면서 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원내든 또 원외든. 근데 저희 전남에서는 정말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그 지지자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조금 우리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비판받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어떤 관리차기 하는 거는 좀 저희 나라의 민주주의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활동을 해서 이게 뭐 민주당을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네. 사실 경남 쪽 이쪽 부산 쪽은 10명 중에 3명이 그 정치인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런 부분 뭐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천, 타천 지금 15명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군의 이런 난립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난립이라는 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지금 저희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철규 뭐 경부지사님, 홍주표 전 대구시장 뭐 등등 여러 후보님들이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저희 경선이 3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차 경선 때 만약 과반이 넘으면 그분이 최종 대선 후보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주말 사이 한독수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급부상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당은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 안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선 과정에서 또 사실은 어떤 부음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되고 나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됐던 당에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조금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거는. 예. 이번 대선은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의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책임지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와 발언과 행동 기록에 남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꼭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바꾸는 명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으로 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원을 넘어서 국민에게 어떻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증명을 해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은 의원님 앞으로의 또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대선, 지금 조기 대선 열심히 저희 당을 위해서 뛰겠고요. 예,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네, 또 저희 순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세영 순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따른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비상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요즘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지역 축산 농가들이 지금 방역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월 15일 이 무안 소재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안 그리고 인근 영암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줄을 이었는데요. 지난 23일 영암의 한 한우 농장에서 14번째 발생한 이후에 19일 만에 지난 11일 무안 돼지 농장 두 곳에서 이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한우 구제역에서 한숨 돌리는 사이에 이제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다시 전남 지역 축산 농가들은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한우 구제역이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끝이 나겠거니 했는데 네. 이렇게 예상을 한 상황 예상을 비껴나고 돼지 구제역이 또 발생을 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이 돼지 구제역 청정구역이었습니다. 예. 이번 돼지 구제역은요, 국내에서 7년 만에 그리고 전남에서는 사상 첫 돼지 구제역인데요. 이 무안군 3km 방역대 구제역 이동 제한 기간 해제를 위해서 인근 축산 농가들 대상으로 실시한 시료 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항원이 검출된 두 농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돼지 12마리가 최종 확진 판정 내려졌고요. 이 구제역은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으로 이 사육 중인 돼지 5,4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5,400여 마리를 네. 다 살처분한 상황입니다. 네. 한우 구제역과 돼지 구제역이 모두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전남 동부권도 지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축산 농가들의 걱정이 우선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부권도 지금 돼지나 소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동부권에서도 순천 중심으로 많은 농가들이 이 돼지나 소를 기르고 있거든요. 예. 이번 돼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 이 우제류인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이 농장 관련 동사장 등 이 차량 등에 대해서 어제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제가 지역 축산 농가들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또 예. 얘기를 들어보고요. 예. 근데 방역으로 해서 축산 농가 근처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아예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농가에는 아예 출입 금지라고 팻말이 적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 축산 농가들의 전화를 연결해서 제가 상을 좀 들어봤거든요. 예. 구지역 바이러스는 워낙 가벼워서요. 공기 중 전파 사례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바람 많이 불고 있잖아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봄 축제가 5월까지 이어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이 구지역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하면서 불안감은 좀 덜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전파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노심초사라고 합니다. 이 한돈협회 순천지부 황도연 사무국장 인터뷰 통해 들어보시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긴 하더라도 그에 맞는 SOP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구제역 백신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처럼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동 제한 조치를 받게 되거든요. 스탠드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제류 관련하여 종사자들하고 농장하고 운반 차량 관련된 차량들을 다 24시간, 36시간, 48시간 이렇게 정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농장에서 이제 돼지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출하에 이제 일정
기존에 정해놓은 일정들이 다 꼬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출하라 하면 매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뭐 2박 3일, 3박 4일 스탠드 스트리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달 정지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갑자기 이렇게 자금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돈협회 순천지부 황도연 사무국장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백신이 나와서 뭐 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지만 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동 제한인데 이동 제한이 뭐 24시간부터 48시간까지 네. 혹은 뭐 길게는 막 몇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출하 일정이 꼬이면서 매출과 직결돼서 그렇죠. 자금난이 올 수 있다라는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노심초사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민 뭐 시민들이 이 농가로 들어오신대요. 차를 타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어제만 해도 한 대여섯 대가 농가로 그냥 들어오더래요. 아니 앞에 뭐 출입 지금 이동 제한 기간이라고 그렇죠. 써붙여져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농가도 산에 있대요. 산에 있어서 좀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고 가신대요. 근데 이 차들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차들이 뭐 다른 농가를 갔다가 와서 그 차 바퀴에나 뭐 차체에 바이러스가 묻어 이 구제역 어디에 바이러스 갔다 온 있는데 차인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금지라 적어져 있어요. 하지만 들어온다고 해요.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니 정말 이 한돈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출까지 지금 네. 피눈물을 삼키면서 맞아요.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곳에서 한 마리만 있어도 벌써 12마리가 있는데 5,400마리가 저희가 살처분했고. 살처분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게 피해가 그래도 시민들 지역민에 가거든요. 국면에 가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또 이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우재료 관련 농장의 이동이 일시 중지되면서 전남 도내 우시장도 전면 폐쇄가 됐다고 해요. 네, 맞아요. 구제역이 한우에서 지금 뭐 돼지로 옮겨졌다고 해도 한우 농가들 계속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피해도 아주 크다고요. 네, 이번 구지역 발병으로 인해서 지역 축산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순천 우시장도 구지역 발병과 동시에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 우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그 소를 거래하는 그 시장 맞습니다. 자체가 네. 문을 닫아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소가 아예 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아예 거래가 되지 않는 건데요. 이 축산 농가들은요, 사료값 인상에 속값 하락, 또 소고기 소비 감소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보통 우시장에서요 8개월 된 송아지를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 우시장이 폐쇄하면 송아지를 판매할 수가 없어서 판매 시기도 늦어지고요. 또 송아지를 출하해서 이 사료값을 대체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대체할 부분이 없으니까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아니 얘기합니다. 일단 송아지가 8개월 된 송아지를 판매를 하는데 네. 우시장이 안 열려서 송아지를 못 팔면 송아지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9개월, 10개월짜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지금 거의 우시장 열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 또 이번에 이렇게 되면 3주를 또 쉬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달 넘게를 좀 쉬게 되면 소들이 8개월짜리가 9개월, 10개월이 10개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매를 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전업 농가보다는 중소기업 농민들이 더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한우 농가 농민 얘기 들어보시죠. 돼지가 걸렸기 때문에 소도 그게 위험한 전염성이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한 3주, 4주는 이게 우시장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있죠.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그 출하 시기가 적정 출하 시기가 있거든요. 송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8개월령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출하를 안 하면 9개월, 10개월까지 먹여야 되는데 계속 사료는 계속 들어가고 9개월, 10개월까지 또 먹인다고 해서 그 송아지를 이게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마리당 사료값이 뭐 20-3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생산비가 더 올라가니까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한 마리당 뭐 한 달에 20-30만 원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한두 마리 키우시는 농가는 별로 없고 맞아요. 뭐 10마리, 100마리 뭐 이렇게 키우시는데 보통 우리가 중규모라 하면 100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백두. 네, 백두죠. 그럼 백두면요. 아까 2, 30만 원이면 한 달에 2천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정말 이게 타격이 딱 와닿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제가 그 농민들이 축산 농민들이 가입되는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카페를요. 예. 그랬더니 8개월 송아지를 팔 수 없으니까 거세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왜 거세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비육이라 해서 먹는 우리가 소비되는 그 소고기 있잖아요. 이 고기들은 8개월 숫소를 8개월 때 거세를 하면 미세 마블링이라 해서 육질이 좋아진대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고기의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뭐 툭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등급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 농가들도 팔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니 거세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 우시장 열기만 기다렸는데 이번에 다시 이 돼지 구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3주가 늘어나면서 우시장까지 다시 닫혀버리고 그렇죠. 계속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죠. 네,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요, 3월 22일까지 긴급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 정밀 검사뿐 아니라 추가 발생이 없도록요, 전남 내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예찰과 소독 활동뿐 아니라 지역 및 노력도 당부했는데요.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방역정책팀 정인재 팀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게 이 영암과 무안에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일단 모든 도내 모든 시군에 걸쳐서 일제 접종을 했고요. 방역대 위험 지역으로 안에 드나드는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에서 자체 스스로 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각 시군에도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농장별로 소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에다가 그 새로운 축종인 대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고 일제 소독과 또 방역 주시들을 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에는 가가지고 농가에 접근하거나 들어가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대 구제역 발생이 해외에서 좀 유려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해외여행 가셨을 때는 특히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구제역 발생 국가에 방문하셨을 때는 현지 가축시장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방역정책팀 정인재 팀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 지역민들의 노력 중에 하나가 농가에 들락날락하지 말아달라라는 네, 맞습니다. 얘기였습니다. 네. 특히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축산농가 근처에 네. 출입을 최대한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농민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면요. 뭐 면민 모임이나 그런 축제장들 전혀 갈 수가 없대요. 지금 뭐 꽃축제나 그렇죠. 지역 축제장들을 가기에 네.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걸 묻혀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갈 수 없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당초 4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구제역 종식 선언은요, 빨라야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식 선언은요,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이 방역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한 건데요. 그때까지는 모두가 긴장이 좀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앞당겨 진행한다고요? 네, 전남도는 어려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초 6월로 예정했던 1차 추경을 앞당겨서 진행합니다. 예. 이번 추경은
본 예산 12조 5,436억 원에서 4.3%인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 809억 원 규모입니다. 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가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는데요.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등 여러 사업이 증액돼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정부의 대규모 슈퍼 추경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조기 추경이 전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조기 대선에 맞춰서 전남 미래발전 공약 과제를 발표했네요. 네, 전남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미래발전 공약과제 75건을 발표했습니다. 예. 주요 공약은 전라남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신도시 조성 등입니다. 예. 특히 전남도 미래 발전을 위한 5개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도 발굴을 했는데요. 예. 국가 출생 기본수당 신설, 농업인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과제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이번 공약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전남도가 최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는데 작년보다 57명 정도가 감소한 수라고요? 예, 전라남도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477명을 배치했습니다. 예. 이번에 배치된 인력은 지방의료원, 병원선, 취약지 병원 응급실 등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됩니다. 네.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전년보다는 57명이 감소한 상황인데요. 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이 감소, 복무기간 감소 등 복잡한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쉽습니다. 예. 전남도는 배치 가능한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차 의료 해결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이번 대선 정책 공약으로 반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 적재적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를 위해 복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주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봄 기운이 곧 완연해 질 예정인데 봄꽃 보러 전남에 좀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전남도는 꽃피는 4월 다도해를 배경으로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합니다. 다 섬 지역이네요. 네, 다도해를 배경으로 만끽하실 수 있죠. 그렇네요. 네. 네,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고 불리며 야생마가 만발해서 해식 절벽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완도 청산도는 너무나 유명하죠.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로
유채꽃이 피는 구들장논 풍경이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예. 진도 감매도는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으로 유채꽃밭과 함께 보배섬 유채꽃이 어제까지 열렸습니다. 신안 임자도는 튤립 꽃밭이 유명한 섬으로 이달 20일까지 섬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예.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에서 유럽 정원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 여름이 매우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 관측이 들리는데요.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봄 기운을 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점점 짧아지고 있는 봄을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도해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봄꽃 여행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려면은 오기가 편해야겠습니다. 전남도가 코레일과 협력해서 기차 상품을 출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레일과 협력해서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 12개를 출시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섬에 관한 소개가 많네요. 그렇네요. 예. 네, 이번 여행 상품은 묘수, 낭도, 진도, 감매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1인당 4만 원에서 6만 원의 인센티브와 KTX 왕복 열차비 30% 할인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예. 특히 올해는 부산과 경남권 여행객을 위해서 경전선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순천과 보성을 거쳐 전남섬으로 이동하는 편리한 일정도 제공을 합니다.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상품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광주 여행센터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14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락가락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은 맑아지겠지만 아침은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여수, 광양, 고흥이 5도, 순천은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여수가 15도, 순천, 광양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